자, 여러분들 오늘의 일일일지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이 7번째 문제일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문제는 그동안 이제 앞에서 진도별로 쭉 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소개할 문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있죠? 경찰의 임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직접 이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그 공지 말씀 드릴 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거기 유튜브 보시면 밑에 댓글 있죠. 댓글에 제일 위 댓글에 저희들이 그 공지사항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이나 조교들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그 다음날 이거를 OX로 만들거든요. OX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OX로 만들기도 하고 이걸 좀 변형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날 또 이러면 또 복습할 수 있게끔 거기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따라오시면은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카톡 오픈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또 한 번 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번 복습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그 링크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자,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다. 이렇게 이제 처음 임무라고 할 때 위험에 대한 인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이 위험이 있으면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경찰이 예측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을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 그래요, 인식. 근데 경찰이 위험이 있다고 인식한 경우하고 실제 위험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기억 봅시다. 기억 보시면 외관적 위험하고 위험 혐의하고 오상 위험은 인식과 실체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불일치한 거예요? 불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험이 있다고 인식은 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는 위험이 없을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죠? 그래서 개입을 했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 위험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외관적 위험은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까? 판단이 정당한 판단입니까? 정당하죠. 그러니까 외관적 위험은 판단이 정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적법인가요? 적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적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입니까? 적법이면 손실보상입니까?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적 위험은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근데 무슨 문제 생길 수 있다? 손실보상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위험 혐의는요. 위험 혐의는 조심할 게 경찰이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아직까지 판단은 아직 못 끝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어떤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서에 공중전화로 걸려온 거예요. 그러면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위험이 있는 거고 그게 장난전화면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불확실하죠. 근데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은 불확실한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 혐의라고. 그러면 위험 혐의가 있다면 경찰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까? 조사 차원에서 한번 개입해 봐야 됩니까? 조사 차원에 개입해 봐요. 그러면 조사 차원에서 경찰이 개입하는 건 위법인 거예요? 적법인 거예요? 당연히 적법이야.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외관적 위험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상위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추정적 위험이라고. 추정적 위험 내지는 상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찰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갔는데 실제 위험이 없는데 판단이 정당이고 잘못됐어요?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따라서 오상위험의 경우는 경찰의 개입은 이건 위법한 개입이에요. 따라서 경찰관은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요. 국가도 손해배상입니까? 손실보상입니까? 손해배상을 지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일단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자,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 그럼 우리 경찰은 그러면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판단은 사후적입니까? 사전적입니까? 사전적 판단입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외관적 경우에 경찰이 순찰을 도는데 어디에서 하얀색 연기가 계속 새 나옵니다. 그럼 경찰이
불이 났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방역 연기였어요. 그럼 이거는 판단은 정당한 판단이야. 그럼 그게 외관적 위험이잖아. 그럼 판단이 정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한 건 적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정당한 거잖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위험이 없어. 사후적으로 판단해 보면 실제 위험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전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외관적 위험은 적법한 겁니다. 따라서 결론,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전적입니다. 사후적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위험의 예측과 관련해서 비례 원칙은 손해의 정도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손해의 정도가 엄청나게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거 맞죠? 그죠? 근데 개연성 한마디로 이런 손해 정도는 중대한데 일어날 가능성이 꼭 반드시 높아야만 경찰이 개입하는 거예요. 개연성이 조금 낮아도 경찰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의 정도가 엄청나게 중대할 때는 개연성이 높아야 돼? 개연성이 좀 다소 낮아도 개입해야 돼? 낮아도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낮아도. 반대로 재산 같은 건 사람의 목숨보다는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손해 발생의 중대성이 여기보다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개연성이 다소 낮아도 개입한다. 이때는 높아야 개입한다. 높아야 개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손해 정도의 중대성과 개연성은 정비례한다. 반비례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얘가 높을 때는 얘가 좀 낮아도 경찰 개입은 정당화되는 거고, 반대로 이 중대성이 낮을 때는 이게 높아야만 경찰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거 아시겠죠? 이래요.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혐의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력 있게 판단해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서 개입했는데 실제 위험이 없다? 이미 판단 끝났죠. 판단 끝났으니까 이거는 위험 혐의가 아니고 무슨 위험이다? 외관적 위험이에요. 그죠? 외관적 위험.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력 깊은 판단할 때 실제로 위험이 발생 가능성은 예측되는데 실제는 불확실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혐의. 그러니까 아까 금방 리을 지문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 구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상 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니까 일단 오상 위험은 개념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상 위험은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찰의 개입은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위법도 맞아요. 그러니까 위법이니까 경찰관 개인은 형사상, 민사상 책임 지는 것도 맞겠죠? 근데 위법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라고요? 손해배상이라고요? 손해배상이 되겠지. 손실보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지문은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사전적 관점이지 사후적 아니다 맞고요. 그리고 디귿도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리을은 이거는 얘하고 얘가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손실보상 책임이 아니고 뭐라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가 맞고 나머지 세 개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과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다시 한번 틀리지 않게 꼭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걸 보신 다음에 오픈 채팅만 가셔가지고 또 내일 또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